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명 주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95억 3,558만 6천원 대비 7억 9,689만 1,000원을 증액한 403억 3,247만 7천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11조 지역 수질 관리입니다. 하청 호수에 대한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사업으로 특정 용역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13조 생태하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계획 수립 사업으로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15조 대기오염 저감 업무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일명 근로기간이 12개월에서 7개월로 변경되어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운행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5,412만 5천원, 도비 541만 3천원, 시비 4,87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 자동차 물량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9억 6천만 원, 도비 8,400만 원, 시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21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사업으로 국비에서 군특 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23조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 화학물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25조 미세먼지 쉼터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중 시비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조 클린앤쿨링 로드 사업입니다. 도로 청소 자동 살수 설비 설치 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중 시비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29조 제3차 안성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안전홍보물 제작비 잔액 등 2,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433조 야생동물로부터 발생되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업으로 야생동물 시체 처리반 인건비와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대응 소모품 구입비 등 4,17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조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업무 추진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지부 운영비 보조금을 미수령하여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437조 환경오염 사고 미발생으로 환경오염 사고 처리 용역비 1,000만 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특사경 수사활동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1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용역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먼저 445조 미세먼지 저감 특화 사업입니다.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 열선 및 환경 문제 요인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산출하는 사업으로 행정 절차와 개발 기간 소요로 시설비 6억 원을 명시 2월하였고, 446조 가스 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감장치 인증 지원 및 업무 처리 지침 개정으로 1억 395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9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민간 단체 수질 보전 및 수질 보전 지원 사업 보조금 겹으로 기금 48만 원의 세입 예산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417조 그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저기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그 부착하면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쭉 저기 사업 규모에 쭉 살펴보시면요. 조기 폐차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감 장치 부착은 330만 원 해갖고 30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1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대 지원했거든요. 저감 장치 부착인데 신차 구입하는데도 지원을 해주십니까?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저희 그 환경부 사업에 그 LPG 그 오래된 경유차는 LPG 차로 이렇게 화물차로 할 때 지원 이렇게 100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보니까 신차 구입 30대 생각하셨는데 계획을 지금 15대로 15대가 감소했습니다. 예, 예. 근데 뒤에 보시면 바로 뒷페이지에 보시면 119쪽이 419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화물차 구입하면은 이거 지금 금액을 쭉 보니까 여기 지금 승용차도 구입할 수 있고 전기 화물차, 전기 버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전기 화물 지원도 있습니다. 물량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성립 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250대 한 대인데 250대가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278대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여기 보면은 지원 조건이 화물차 한 대당 최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100만 원하고 이 2천만 원하고는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아까는 적응의 그거고요.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지금 국가에서 이제 그 지금 전기 버스하고 전기 승용차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LPG는 근데 100만 원 받는데 예. 전기는 2천만 원 받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얼른 이번에도 이제 바꿔야겠다. 저희가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친환경 차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시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나간 게 국가에서 안 나가는 시군 거를 물량을 바꿔서 변경해가지고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은 하여튼간 그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오는데 즉시 다 나가요. 어느 시군은 그 물량을 소화 못 해가지고 그래도 국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잘 나가는 시군으로 이제 배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LPG 화물 차량을 구입하면 신차 구입하면 1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전기차로 화물차를 구입하면 2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승용차는 1천만 원이고 버스로는 1억 1,200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게 몇 톤까지입니까? 1.5톤도 지원되는 겁니까? 화물차가 1톤까지 1톤 예, 1톤이고요. 그 일톤이요? 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LPG 차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기 폐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기 폐차 하시는 분들이 이제 LPG로 다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기 폐차하면서 또 지원도 받고 LPG 구매하면서 또 100만 원 받는 거고요. 이분들이 또 이거 조기 폐차하고서 전기차 구매하고 싶으면은 네. 전기차 구매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폐차 5등급은 160만 원, 4등급은 40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조기폐차에서 예를 들면 4등급이라고 치면 400만 원 받고 네. 이제 전기차를 사는 네. 겁니다. 예, 그럼 예. 2천만 원 지원 받습니다. 네. 2,400만 원 지원 받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자기 차량 상태를 봐서 친환경 차하고 그런 걸 봐서 적절하게 저것도 받고. 자, 그러면 예. 달콤한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전기 승용차 예. 지금 이제 전기 승용차로 바꿨을 때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이제 궁금해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 알고 계시는 부분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 승용차가
그 쇼바라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 방지턱 이렇게 해놓고 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런데 방지턱이 어디는 좀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높이는 것 같지만 그 처음 시작을 약간 난만하게 시작해 준 데가 있고 아마 그 업체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는 보면은 고기만 이렇게 배불뚝이 마냥 이렇게 해놔가지고 탕 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차 아래 하부를 맞으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게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전기차가 저도 이제 수소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그 밑에가 배터리가 한 뭐 1,500만 원, 2천만 원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건 내연기관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그거가 방지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그런 상황은 아닐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지턱이 지금 어떤 거는 진짜 뾰족하게 해서 더 출렁거리기도 하고 더 심하게 네, 좀 저기 완만하게 되는데 넘어가는 것도 근데 있고요. 이제 그 방지턱마다 다 약간씩 틀리긴 한데 그거로 인해서 차가 그렇게 고장 날 정도는 아니, 아닌 거로. 거기를 맞았을 때 수리비가 네. 그 전기 승용차가 훨씬 많이 나와서 아,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거의 그 내연기관 이런 건 없는 거고 배터리가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수리비는 엄청 나오죠. 한 뭐 진짜 그거. 그래서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약간 선호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전기 승용차는요, 그 전기 화물차하고 지금 수요가 그 많이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에도 이제 증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 예산 전기 올린 거거든요. 화물차 그 힘은 좋습니까? 예, 그게 제일 지금 세대 중에서 수소차,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전기 화물차예요. 힘도 아, 좋고 이렇게 그 경유차가 원래 힘이 좋아서 비교가 안 됩니다. 경유차들을 안 쓰고 그 안 버렸던 거 아닙니까? 네, 비교가 안 돼요. LPG하고 안 바꿨던 이유들이. 예, 소리도 잘 안 나고 아, 근데 비교가 얘는 힘이 힘도 좋고. 좋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얼른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427쪽입니다. 쿨링 로드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제 약 2km 그 석정동 384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아양론에 한 2km 정도. 이게 이제 그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수 자동물 청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겨울에는 끄시는 거 맞죠? 네, 겨울에는 가동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공사하신 거를 봤더니 약간 그 도로면이 이렇게 이제 아루가 좀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 쪽으로 이제 내려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먼지 안 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되니까 차량이 세차하고 나갔을 때 이 물이 튀어가지고 차량이 이제 오염이 묻는 거죠. 그 먼지가 묻고 지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벼랑 안에 얼음도 얼었다가 또 낮에 이제 기온이 좋아졌다 할 때 같은 경우에 이게 빙판이 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좀 높다. 그 얘기를 하고 좀 있으십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뭐 환경관장도 얘기했지만 겨울에는 이제 그 저 틀지 않기 때문에 저기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제 여름에 가니까 이제 미세먼지하고 이제 열섬 그러니까 여름에 덥잖아요. 그런 열섬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핵심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가 더 저기에다 이런 생각인데 도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약간의 구배가 있어갖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흘러서 그 스틸그레이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날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 네. 기온차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작동을 해주면은 이제 아침에 얼어버리니까 얼어버려서 그게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이게 그 초겨울 문턱에 들었으면 좀 이거를 뭐 작동을 좀 멈춰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행이 정지된 동계는 가동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날 풀리면서 4월 달부터 가동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또 이게 물을 이제 뿌리면서 도로면이 이제 가르다 이렇게 내려가게 구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 부분은
네.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네. 뿌리고요. 이게 이제 가동을 했을 때 도로 표면 온도가 한 10도씨 정도 떨어집니다. 일단은 해놓으시고 나서 예. 그 상황을 물 고여 있는 상황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 보완을 좀 해주셔야 예, 알겠습니다. 그 공사해 놓으시고 일단은 그걸 좀 봐주셔야지. 네. 안 그러면 차가 이렇게 세차 했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차가 완전히 네, 좀 그렇습니다. 오염물이 그렇습니다. 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전기 자동차 구매 성립 전 예산이요. 지금 뭐 승용차 11대, 버스 4대 증가하는 건데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좀 소요가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나갔죠. 예, 예, 일단은 저희가 뭐 해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받아올 예, 수 있는 예, 건가요? 미리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아, 저희가 안성이 좀 전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소비가 된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있는 건가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연료라든지 이런 게 저도 이제 그 한 달에 그 제 전차는 한 2번, 3번 이렇게 줬거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게 이제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용이 한 3분의 1로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친환경 유도하니까 막 그런 거고, 그리고 진짜 보조를 해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데 원래 제 차, 뭐 차를 사게 되면 5, 6천만 원 어느 정도 차 저기 되면 5,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 수소차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천만 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충분히 그 밑이면 살 수 있고, 저는 한 최초에 사가지고 한 3천만 원만 제 돈 들어가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보조받았거든요. 그때는 좀 더 보조를 해줬죠. 근데 점점 가면서 보조금이 이제 높아지죠. 그 저희 지역이 특별히 좀 수요가 많은 배경 같은 게 저희가 지원 금액이 그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 12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예, 건가요? 예. 아,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그게 좀 높은 지역이라 네네. 저희가 좀 많이 보급하는 차원에서 좀 아, 근데 그 418페이지 보시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 대수는 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경우에는 2019년이 최고였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 같고요. 나머지도 2020년이나 21년 피크를 찍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지원 대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차량 그 지원 대수도 지금 이제 조기 폐차해가지고 조기 폐차된 차량도 많고요. 그 숫자가 남은 숫자가 이제 줄어드니까 아, 점점 더 지원해주는 숫자도 이제 줄어드는 아, 겁니다. 경유차 자체가 그럼 점점 더 예, 예. 줄어들고 예, 줄어들고 있다고 있습니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안성 혹시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점점 늘기는 하겠죠? 차량 대수가 지금 저희가 5등급 차량이요. 그 지금 4,651대고요. 지금 그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5등급 차량 같은 예, 경우에 예. 점점 줄어들고 예, 예. 있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저도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전기 자동차 보조금 많이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고요. 다 좋은데 이 사실상 전기 자동차를 타려면 충전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없다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마저도 이게 전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이 있는데 저희 안성시 관내 급속 충전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수소 충전소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이제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수소 충전소로 인해서 이제 그 주유를 하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가끔 이제 그 평택이나 당진에서 그거를 저기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주입해서 그냥 넣는 건데 그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제한 충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전기 충전소는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기존 아파트도 그렇고 새로 짓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기 충전소로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은 없을 거로 제가 보여지고요. 아파트마다도 밤에 이렇게 많이 충전해놓고 이렇게 네,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완속 충전기라고 해서 네. 이 한 번 충전하려면 오래 6시간에서 9시간 걸리거든요. 네. 이게 지금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꽂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많지는 또 않잖아요. 네. 아파트에 뭐 많아봤자 3개에서 4개 정도 같은데
이 한 번 충전할 때 8시간, 9시간을 충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그 급속 충전 말씀하셨는데 급속 충전기도 앞으로 금방 그 쉽게 저 보급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까지 보급이 돼야 네.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줘야 조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안성에서 그렇게 많이 소요가 높다고 보이지는 다른 데보다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안성이 좀 저기 주는데 어느 정도 많이 주는 거지? 안성이 다른 데보다? 다 비슷한 걸로 알고. 네, 비슷해요.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소요가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그렇게 보이고. 저희가 그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0만 원 부담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특비하고 구비를 했는데 500만 원이면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충전소는 이제 급속 충전기로 공모 사업 해가지고 지금 안성마트 랜드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도 했고요. 지금 우리 공용 주차장 거기다도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도로 보면 옆에 보면은 전기 완수 충전 장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차량 그 전기 충전에 그 주차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이렇게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지나가는 거는 그 충전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다 충전소는 그 공무사업이든지 국토비 지원받아가지고 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개별 또 이걸 또 그 설치를 갖다 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하면은 공공기관이고 걔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걸 또 설치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더 활용을 높이려면은 이 아까 말씀한 대로 급속 충전 시설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하에 좀 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실상 지금 저희 안성에서만 보면은 이 전기차가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챙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의원 의원님. 제가 확인해 보려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고속 충전기가 화재 위험성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고수 충전기 가지고 저희 뭐 시에서 뭐 사고 난 건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는데 뭐 시간을 단축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 충전소도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업자들이 그 자기들이 설치하고서 거기다 뭐 이제 결제하는 걸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급속 충전기를 좀 많이 원하는 좀 상황입니다. 편리성에서는 당연히 우선하는데 여기 안성시 쪽 시청 저쪽 입구에 있는 거 고속 충전기 아닌가요? 고속 충전기도 있고 완속도 있고 그럽니다. 새로 설치한 거. 예, 아니 뭐 저는 얘기를 들어서 고속 충전기가 화재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하면 그런 게 충분히 상세된 다음에 뭐 확인하시고 좀 넓히든가 하는 근데 지금 충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부딪혀가지고 그 전기차 사고가 나서 불이 뭐 저겠다고 이런 얘기는 뭐 뉴스에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충전하면서 그 충전기로 인해서 충전기 뭐 접촉 불량으로 해서 불이 났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못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 혹시 그 아파트 원래 지하 주차장에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화재 위험성 때문에 무조건 저속으로 충전기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예. 뭐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방안을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확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쿨링 로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본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앞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환경부 그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저희가 올해는 이제 시운전을 갖다가 뭐 이제 무더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위 그 반응은 좋더라고요. 그 상가 지역 분들이나 거기 이제 뭐 거주하시는 분 좋은데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 해보세요. 또 반응이 좋으면은 뭐 제 추가로 다 이렇게 생각에 할 계획이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신 거냐고 더. 저희 그 자체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그거 이제 그 운영하는 걸 보고서 할 거고 또 이게 또 도로부서나 그 부서랑 또 연계돼 가지고 좀 해야 될 사업 이게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내용을 보면 이제 버려지는 물 가지고 재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이 뭐 온난화가 하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온도를 상당히 뭐 낮출 수 있는 아까 말씀 10도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제가 이제 관점을 보면 이제 안성에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아마 부서별 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안성 시내에 보면 실제로는 이제 지금 여기 설치한 것은 이제 외곽도로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도로에 이제 시설하신 것 같은데 안성 그 봉산 로타리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광신 로타리까지 저 길게 이제 나갈 수 있는 도로까지 해서 거기로 좀 중점적으로 저는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근 산가도 바로 옆에 밀집돼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하고도 거의 또 같이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지금 저걸 하면서 저게 이제 그 저희 12만 각하는 이제 그 도비하고 국비 같이 포함된 건가? 16억입니다. 예? 16억. 아니, 그 국도비 같이 저기 예. 저게 이제 그게 국가적으로 그 대상지가 적정하냐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거기가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길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시범으로 한 건데 그 다른 지역도 지금 말씀하신 곳 그런데도 저런 그 클린 앤 쿨링 로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거를 앞으로 한번 뭐 상위부서하고 상의해서 국도비 바조건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또 더불어 말씀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저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같이 이제 그 우리 안성시 정책으로 그 도로의 주도로 같은 데는 거의 그런 거를 재사용하면 물을 저는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네, 그런 걸 정책적으로 같이 부서별 협업을 하실 때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같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가야 된다. 지금 사업을. 이제 쿨링 그 노드가 생각-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원입니다. 물. 그렇죠. 그러다 우리 이제 지금 아양 택지 지구는 기존에 이제 LH가 그 하수 방류수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용수를 갖다 해놔가지고 좀 잘 쓰고 있는데 일단 뭐 중앙로라든지 장기로 뭐 이쪽도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뭐 수원이 공급이 된다면 뭐 추가로 나렇게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빗물을 또 받는 거지 않습니까? 빗물을 좀 모아놓은 저수조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해서 같이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